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미지 객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 객체.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또 실질적인 웹사이트에서 한번 보시면요. 자, 이러한 객체들. 펜체 있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미지들. 개별적인 이미지들이 하나하나 다 이미지 객체입니다. 이미지 혹은 이미지 오브젝트라고도 부르고요. 보겠습니다. 웹문서 내에 실제 웹문서 내 이미지를 지칭하는 거고요. 자, 한번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 오브젝트 네임 하고 네임을 써주시고, 그러니까 이미지 오브젝트 네임이란 것은 자, 이미지 태그 내에 img, src 하고 뭐 있고 뭐 네임 속성값 있잖아요. 네임 속성값. 자, 이 네임을 지칭하는 겁니다. 네임. 여기서의 네임. 그래서 여기서의 네임의 값이 바로 이 이미지 오브젝트 네임이 되는 거겠습니다. 그리고 src라는 것은 소스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표현이 가리키는 것은 어떤 이미지의 주소가 되겠습니다. 경로. 그 이미지의 경로. 이렇게 써줄 수도 있겠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미지에 이름하고 속성을 붙여준 것이고, 자, 도큐먼트하고 이미지하고 이미지스입니다. 이미지스. 잘 봐두세요. 이미지스입니다. 이미지스하고 배열 형식으로 써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속성을 뒤에 붙여주시고요. 자, 그리고 폼 태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방식도 가능합니다. 폼 이름을 가장 먼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이미지가 폼 태그 내에서 여러 가지 개체가 있잖아요. 텍스트 필드, 텍스트 아리아, 라디오 버튼 그런 것들 다 일레먼트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하나하나 다 세어서 이미지도 물론 일레먼트고요. 자, 그래서 이미지가 여러 가지 객체들 중에서 몇 번째에 위치하고 있느냐, 네 번째에 위치하고 있다면은 자,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 오브젝트의 이름을 갖다가 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도큐먼트.점 이미지 여러 개의 이미지가 있는 경우에 자, 그 이미지 배열로 갖다가 3이니까 네 번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표현 방식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속성을 보겠습니다. 이미지 태그의 속성 보면은 보더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속성은 여러분들이 자, 이미지 태그를 한번 적어보면은 자, 이렇게 src 값이 있을 수 있고 name 자, 이렇게 name이 있을 수 있고 h 스페이스 값 이런 식으로 값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자, 이러한 이미지 태그의 속성값 src, name, h 스페이스 이러한 속성값들이 바로 이미지 객체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에서 이미지 객체의 속성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봐주시면 보더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죠. 이 이미지, 실질적으로 이미지 태그에서도 보더라고 속성 값이 있죠. 속성이 있죠. 그래서 이 이미지 오브젝트 네임하고 이름을 써주시고 거기에다가 점 보더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은 보더의 값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지 태그의 보더 값. 그리고 이미지 오브젝트 컴플리트라는 속성은 이미지를 완전히 읽어드렸는지 관리하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읽어드렸을 때는 1, 아니면 도중에 이미지를 읽어드리다가 도중에 에러로 절반만 읽어드리고 이 나머지 부분은 읽어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읽어드리지 못했을 때는 값이 0이 됩니다. 자, complete 완전한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죠. 자, 이미지 오브젝트 네임하고 complete. 다음을 보겠습니다. hate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hate라는 속성은 이미지 태그의 hate 값입니다. 자, hate 값이고요. 이렇게 이미지 오브젝트 네임하고 hate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hate도 태그에서 이미지 태그에서 이렇게 속성으로 쓰이고 있고요. 자, h 스페이스 마찬가지로 이미지 태그의 h 스페이스 값 마찬가지로 속성으로 바로 쓰이는 그런 것입니다. 이미지 오브젝트 네임 하고 raw src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지칭하느냐? 결과적으로 이것은 이미지 태그의 raw src라는 속성이 있으면 raw src하고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 표현은 이 값을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값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name이라는 것은 자, 말 그대로 이미지 태그의 name 값을 말합니다. 이미지에서 name 하고 속성이 있고 안에다가 값이 있죠. 이 value 값. 이 표현이 지칭하는 것이 바로 name 속성의 value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은 아까 보셨던 그러한 좀 배열로 다루어지는 표현 방식입니다. 도큐먼트, 자, 웹 문서에서 네 번째 이미지가 가진 네임 속성 값, 태그 상에서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미지 태그의 네임 값. 그리고 src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img 이렇게 있고 src하고 땡땡하고 소스 코드 이미지에 경로를 적어 주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지칭하는 요게 바로 이미지 오브젝트 네임 .src라고 하면은 요게 바로 요 소스 코드 값을 지칭하는 겁니다. 자, 이미지 태그의 src 값. 자, 그리고 vspace 이미지 태그의 vspace 값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미지 태그에서 vspace라는 값이 있고요. with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미지 태그에서 with 속성의 값입니다. with해서 값이 있죠. 자, 요것이 지칭하는 것이 방금 값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벤트 핸들러를 보겠습니다. 자, 이벤트 핸들러 이미지 태그, 이미지 오브젝트
이미지 오브젝트하고 결합해서 쓸 수 있는 이벤트 핸들러입니다. 자, 실제 사용 구문 예를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img src하고 경로 그리고 on abort 해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라는 태그 안에서 src 같이 속성값처럼 이벤트 핸들러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기술 방식이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괄호를 쳐주시고 안에다 따옴표 적어주시고 자 자바스크립트 해서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주시고 함수를 이렇게 기술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으로 이벤트 핸들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 오브젝트와 결합해서 쓸 수 있는 이벤트 핸들러 보시면 on abort라는 것이 있는데 사용자가 이미지 전송을 중지시켰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 핸들러입니다. on error라는 것은 이미지 전송 중에 에러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 핸들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전송 중에 on abort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전송을 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동시에 도중에 이 정지 버튼을 눌렀어요. 정지 버튼을 딱 눌러버렸어요. 지금 페이지가 드려지고 있는 도중에 정지 버튼을 딱 눌러버렸어. 그러면 이미지가 전송 중에 전송 중지가 딱 돼버렸을 거 아니에요. 사용자가 임의로 고의로 이 이미지 전송을 중지를 시켰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 핸들러입니다. on abort 사용자의 의도에 의해서 이미지 전송이 중단된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on error라는 것은 이미지를 전송하고 있는데 여기 다 전송이 된 것이 아니라 도중에 에러가 생겨버렸어요. 그때 발생하는 이벤트 핸들러입니다. on load 이미지가 브라우저에 나타나는 순간을 기점으로 발생하는 이벤트 핸들러.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써주느냐? 자, 이렇게 이러한 방식으로 태그 안에 속성하고 좀 비슷한 형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링크 오브젝트를 보겠습니다. 자, 링크 같은 경우는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나타내는 오브젝트입니다. 자, 보시면은 여러분 요런 태그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href 해서 뭐 이런 그리고 뭐 내용 있고 닫는 태그 있고 요것이 바로 링크 객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뿐만이 아니라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지 안에 링크가 걸려 있어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링크 객체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하이퍼텍스트 링크가 걸려 있다. 그러면 링크 오브젝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사용 구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document.link 그리고 배열 순서 두 번째 타겟이라고 해서 되어 있고요. document link 그러니까 일곱 번째에 있는 링크를 지칭하는 거고 이 일곱 번째 링크의 주소 URL 주소 값입니다. 타겟 값 URL 주소 값 이런 식으로 링크 같은 경우는 아까 이미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그 자체만으로 어떠한 뚜렷한 특별한 대상을 지칭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이미지 태그가 있으면은 어떤 요것이 지칭하는 그림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데 반해서 링크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쓰입니다. 도큐멘트라는 오브젝트하고 결합을 해서 자, 도큐멘트에서 두 번째에 위치한 링크 오브젝트를 찾아라. 이렇게
독립적으로 쓰이지는 않고 이렇게 결합을 해서 쓰입니다. 링크 오브젝트입니다. 꼭 이렇게 도큐멘트 이렇게 결합을 해서 쓰입니다. 아니면 뭐 폼. 자, 속성을 보겠습니다. 자, 속성을 보시면은 해시 속성이 있습니다. 해시 속성은 URL 주소에 책갈피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링크가 있으면은 ahref 하고 뭐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소. 자, 이렇게 주소가 있으면은 자, 요 부분 주소 부분에서 보시면은 앵커가 걸려있는 주소가 있습니다. 뭐 yahoo.co.kr 이렇게 있고 앵커가 있어요. 앵커 1. 자, 이런 식으로 앵커가 걸려있는 경우 자, 요거 이후의 부분이 바로 책갈피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document.link host라는 속성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술 방법은 자, 이렇게 document하고 링크, 세 번째 링크 하고 링크 다음에 이렇게 속성을 host라는 속성을 붙여주는 방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host라는 것은 링크를 놓고 볼 때 host name, port 자,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host name, port 이것이 바로 link.host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host name이라는 속성을 보겠습니다. host name이라는 속성은 자, 요 포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요 부분이 되겠죠. 자, document.link2.href 자, link2에 세 번째 링크에 href 많이 보았죠. URL 주소 값을 나타냅니다. document.passName 같은 경우는 웹 문서의 세 번째 링크에 절대 경로를 나타냅니다. 절대 경로. 그러니까 뭐 그누보드 같은 경우에 뭐 co.kr이 있고 이렇게 뒤에 슬래시 뒤에 붙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passName 이 부분을 가리킨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 슬래시 다음 부분 자, URL 주소의 절대 경로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포트라는 속성은 도큐먼트 웹 문서의 세 번째 링크의 포트를 가리키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주소가 있을 때 포트 부분 자, 요 부분을 지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자, 요거를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4516 다음을 보겠습니다. 프로토콜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도큐먼트 웹 문서의 세 번째 링크에 프로토콜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자,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프로토콜의 종류를 말하고 자, 요 주소 값을 놓고 볼 때 앞에 있는 요 부분 바로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칭하고 있는 값은 FTP가 되겠습니다. 자, 웹 문서의 세 번째 링크에 search라는 속성은
이렇게 구누보드 같은 경우에 특정한 이 검색 필드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를 받습니다. 물음표 다음에 파라미터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서치. 자, 이것이 지칭하는 것은 바로 물음표 다음에 검색을 했을 때의 이런 파라미터 값이 되겠습니다. 자, 검색어를 구하기 위한 쿼리 부분이다. 자, 타겟이라는 속성 값을 보겠습니다. 타겟이라는 것은 A 태그의 타겟 속성 값입니다. 자, 소스의 주소, 경로 적어주고 타겟이라고 해서 A 태그의 속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블랭크라든지 아니면 파란트 이러한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타겟이 실질적으로 지칭하는 것은 타겟 속성의 값, 밸류 값. 태그에서 타겟 속성의 밸류 값을 지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링크 객체의 이벤트 핸들러 한번 보겠습니다. 이벤트 핸들러. 자, onClick이라는 이벤트 핸들러를 쓸 수가 있습니다. onClick 그리고 onDBClick 마우스 커서로 링크를 더블 클릭했을 때 onKey 다운 포커스를 가진 링크 위에서 키를 눌렀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 핸들러입니다. 포커스를 가진 링크 위에서 키를 눌렀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자, 지금 포커스가 버튼 위에 버튼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은 이런 식으로 점선이 생기잖아요. 주변 테두리에. 이때 키를 누르는 순간 발생하는 겁니다. 포커스가 맞추어졌을 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러일 때, 온 블러 상태일 때, 상태일 땐 적용이 되지 않고 온 포커스 상태일 때 적용이 됩니다. 온 포커스. 자, 온 키업 마찬가지로 포커스를 가진 위에서 키가 눌러진 상태에서 떼는 순간, 그 순간 작동하는 것이고요. 온 마우스 다운, 링크 클릭 시 발생, 온 마우스 오버, 링크 위로 마우스가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순간 발생하는 거고요. 온 마우스 아웃은 자, 링크 위에서 링크 안에 마우스 커서가 있다가 놀고 있다가 바깥으로 커서가 나가는 순간 그 순간에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온 마우스 아웃, 온 마우스 업. 자, 객체를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딸깍 마우스 버튼을 눌렀어요. 누르고 나서 마우스의 버튼이 올라가는 순간, 그때가 바로 마우스 업입니다. 마우스 업하고 마우스 오버는 조금 헷갈립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 좀 헷갈려요. 근데 마우스 오버는 바깥에서 링크 객체로 가져다지는 순간, 그러니까 이 객체를 클릭하지 않아도 온 마우스 오버는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마우스 커서가 그 위에 클릭하고 관계가 없어요. 전혀. 그리고 마우스 업 같은 경우는 꼭 클릭을 하고 나서 마우스 버튼을 눌렀다가 떼는 순간 마우스 다운, 온 마우스 다운과 연관이 있는 그런 이벤트 핸들러입니다. 자, 다음은 로케이트를 보겠습니다. 로케이션 객체는 현재 보고 있는 웹 문서의 URL 주소를 갖는 오브젝트입니다. URL 주소.
그래서 실제 예문을 보겠습니다. window.location.href 해서 윈도우 현재 윈도우의 주소 주소가 아니라 주소 정보입니다. 주소하고 뭐 주소 정보를 갖고 있는 로케이션하고 .ref라는 속성은 주소 URL 주소 중에서도 전체 URL 주소 전체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URL 주소 전체. 자, 속성을 보겠습니다. 해시 속성. 아까 링크에서도 보셨죠? 자, URL 주소의 책갈피 앵커명입니다. 자, 윈도우의 로케이션 해시. 다음은 호스트. 자, 마찬가지로 아까 앞에서 살펴보셨던 것 같이 그 포트 부분입니다. 자, 아까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양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냥 찌워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window.location host name 하면은 자, URL 주소의 호스트와 도메인 네임을 한데 묶어서 지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호스트와 도메인 네임 window.location.href 하면은 해당 웹 문서, 현재 열려진 웹 문서의 URL 주소. 자, 다음은 자, window.location.pathName 하고 pathName이라는 속성을 주시면은 자, URL 주소 내에서도 절대 디렉토리 부분만을 가리킨다. 아까 그누보드의 예로 보셨죠? 자, URL 있고 무슨 co.kr 있고 자, 뒤에 무슨 뭐 이런 식의 절대 경로가 있잖아요. 절대 경로 주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다음은 window.location.port 포트 번호 window.location.protocol 아까 봤죠? FTP나 뭐 HTTP 자, 주소의 주소 중에서도 이 프로토콜 부분만 지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메소드를 보겠습니다. 자, 메소드. 자, 리로드라는 메소드가 있고, 이렇게 윈도우 로케이션. 자, 요 로케이션이라는 객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꼭 윈도우 그리고 로케이션 꼭 아주 약방의 감초처럼 꼭 같이 다닙니다. 얘네들은 이걸 기억해 주세요. window.location이라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window.location 현재 이 주소를 갖다가 리로드 다시 읽어드려라 라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보시면은 현재 브라우저에 있는 문서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해당 객체가 로케이션 것에 유의하자. 자. 해당 객체가 로케이션입니다. 로케이션. 그러니까 자, 브라우저에 있는 문서를 다시 한번 읽어드린다고 해서 window.document.reload를 써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window.location.reload 로케이션을 써준다는 겁니다. 문서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는 것이고요. 자, 요 메소드가 쓰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버튼이 있고요. 버튼의 밸류 값으로 reload page라는 값이 있고 이렇게 이벤트 핸들러가 나와 있습니다. 이벤트 핸들러를 보니까 window.location.reload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또 여러 가지 자바스크립트의 오브젝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